당신 퇴직하고 싶으면 해. 뭐, 어머님도 모시고 오려면 모시고 오고, 어차피 말 안 해도 모시고 오겠지만, 어쩐 일이야? 당신이 그렇게 일하는 거 힘들다고 하니까 일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 살림하면서 뭐, 살림? 대신 이제는 내가 나가서 돈 벌게. 나가서 돈 벌어봐야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거 아니야. 안 그래? 참나. 일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그럼 이제 당신이 전업주부 하는 거고, 내가 바깥에서 일하는 거야. 그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5세 김인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결혼하고 남편의 성화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변에서도 전업주부를 하는 여자들이 지금보다는 많은 때였습니다. 시부모님 또한 아이들 잘 기르고 남편 내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남편의 편을 들었죠. 하지만 그렇게 외벌이로 살 것이라면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할 텐데 남편은 위풍당당하게 말했던 것과는 달리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애 둘을 낳아 키우기에 늘 빠듯했습니다. 그 와중에 김 씨가 알뜰살뜰 평생 모아둔 돈은 시부모님에게 줄줄 샜습니다. 결국엔 그 돈으로 시모가 살 집까지 마련해준 남편 때문에 김 씨는 허무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잘 챙기며 아내인 김 씨에게는 늘 소홀했던 남편. 평생을 애들 키우고 살림하며 시집 뒷바라지까지 하며 살아야 했던 김 씨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조차도 집에서 노는 한심한 여자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말년에는 80대 시모까지 모시고 살자는 남편에게 김 씨는 참지 못하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역할을 바꾸자고 말이죠. 그렇게 김 씨는 50대의 남편을 주부로 만들어줬습니다. 김 씨는 20대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길렀습니다. 지금은 둘 다 독립해서 각자 직장에 다니며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가 작년까지 김 씨 부부와 함께 살다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김 씨와 남편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는 자기 앞가림하며 살 수 있을 만큼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열심히 뒷바라지하며 살았죠. 빠듯한 살림 때문에 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 씨는 결혼 후 쭉 주부로 살았지만 그렇다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말대로 내조만 하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집뿐만이 아니라 시집의 생활까지 책임져야 해서 남편이 벌어오는 것만으로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부족할 땐 김 씨가 아르바이트도 하며 메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남편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젊었을 적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도 어머니한테 다녀왔어? 부르셔서. 김장하신다고. 아, 벌써 그렇게 됐나? 사흘 뒤에도 가야 해. 왜? 친척분들 오신다고. 상 차리러. 그래? 김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간 시집 일에 불려간 것이 몇 번인지 셀 수조차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없더라도 혼자서라도 가서 시부모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했죠. 아이 둘을 키우면서 그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사정을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 입에 혓바늘이 몇 개나 난지 모르겠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안 그래도 힘든데. 어머님이 자꾸만 부르시니까 너무 힘들어. 뭐? 힘들다고. 집에도 할 일 많은데. 집에 뭐가 할 일이 많아? 그러면서 남편은 김 씨가 전업주부인 걸 들먹였습니다.
집안일하고 시부모를 챙기는 것까지가 할 일이라면서 말이죠.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는 상식적인 분이야. 며느리면 가서 좀 도와드릴 수도 있지. 그럼 차라리 나도 나가서 일을 할게. 당신까지 일하면 애들은 누가 키우고 집안 살림은 누가 해? 남편은 김 씨의 말이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의 고집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벌어야 그나마 집이 유지가 될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좀 이해해줘. 노인들이잖아. 왕래하는 자식이라고는 나 하나뿐인데 며느리가 좋으니까 부르시는 거지. 남편은 좋은 목소리로 달래려고 했지만 김 씨의 심정은 조금도 이해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우리 집에 그리고 자신의 집에 봉사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시부모님도 똑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수발이 당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 잘 만나서 편하게 사는 줄 알아. 네? 집에서 애나 보면서 있으면 되니까 얼마나 좋냐? 우리 때는 애 낳고도 바로 밭일하러 나갔어. 아, 네. 늘 남편을 존경하고 내조 잘해라. 이런 시부모님들이었습니다. 긴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죠. 그렇게 20년 가까이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남편이라도 내 편이었다면 견뎠을 텐데 남편은 지극히 효자였습니다. 하지만 효도를 김 씨에게 시키니 문제였습니다. 아마 자식들만 아니었어도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봤을 것이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살았다면 당장 이혼하라고 했을 텐데 그때는 이혼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30년 가까운 힘겨운 시절을 지났지만 자식들을 독립시킨 뒤로도 여전히 남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삶이었습니다. 몇 년 전 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혼자 된 이후로는 더욱 김 씨를 괴롭혔습니다. 자식이 더 있었지만 그런 시어머니를 돌봐주는 것은 김 씨의 남편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5, 6년 전쯤 남편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후 쭉 시가에 생활비를 댔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김 씨가 졌습니다. 그런데 충분치 않은 생활비를 쪼개고 쪼개서 모은 돈으로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의를 했으면 당신이 안 된다고 했을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의 대꾸가 기가 막혔습니다.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점점 남편이 퇴직할 때는 다가오고 노후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자식에게 기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처럼 말이죠. 지금보다 젊고 건강할 때도 절대 일은 하지 않고 오로지 남편이 주는 돈으로만 생활했습니다. 김 씨는 자식을 쥐어짜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시부모님에게 홀랑 가져다 바친 남편 때문에 김 씨는 처음으로 악을 쓰며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서운해했습니다. 자식이 부모 봉양하는 것이 이렇게 욕을 먹을 일이냐며 말이죠. 남편은 평소엔 멀쩡했다가 이렇게 부모님과 관련된 문제만 나오면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대답이 퍽 황당했습니다. 그 돈을 당신이 벌었어? 다 내가 번 돈이지. 뭐라고? 남편도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자기가 번 돈인데 왜 참견하느냐는 식이었습니다. 김 씨는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은 어떻게 하려고 그 돈으로 집을 사들여? 다시 모으면 되지. 아직 젊은데 뭐가 걱정이야? 그거 어떻게 모은 건데? 다시 또 궁상맞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집은 있었지만 정말로 집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떻게든 준 돈으로 생활해 나가는 걸 보고는 여유 있다고 생각이라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끼고 아끼는 김 씨를 보며 종종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고 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김 씨를 탓했습니다. 당신이 살림을 더 알뜰히 했으면 여유 자금이 훨씬 많았겠지. 남들은 여자가 집에서 재테크도 해서 재산 불리고 하더라. 김 씨는 그런 재주는 없었습니다. 그랬다면 이렇게 살지도 않았겠죠. 남편은 본인의 탓은 죽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다 잘하고 있고 잘못한 것은 다 김 씨 때문이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말이 너무 심했다며 김 씨의 마음을 풀어주려 했지만 그것마저도 김 씨는 지긋지긋했습니다. 어르고 달래면 뭐든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와서 김장 좀 해라. 이번 주요? 너는 왜 꼭 그렇게 되묻니? 오기 싫다는 거야, 뭐야? 아니요. 갈게요. 80세가 넘었지만 시어머니는 무척 정정했습니다. 어찌 보면 허약한 김 씨보다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방문해서 대신 집안일을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혼자 남은 엄마가 불쌍하다며 김 씨가 시모의 뜻대로 해주길 바랐습니다. 주말에 김 씨는 남편과 함께 시집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의 지시하에 혼자서 김장을 해야 했습니다. 주말 이틀간 배추만 절여진 것이 아니라 김씨까지 같이 절여진 듯 했습니다. 남편은 무거운 게 있으면 한 번씩 들어줬지만 김장은 대부분 김씨가 했습니다. 김씨의 자식들은 김치를 거의 먹지 않았고 김씨 또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식구라고는 시어머니와 남편뿐이니 김장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무척 고단하고 번거로운 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빨도 안 좋으신데 고기를 더 푹 삶았어야지. 엄청 오래 삶았는데 좀 질긴데. 어머니, 괜찮으세요? 됐다. 늙은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시어머니는 아들에게만은 순한 양 같았습니다. 그런 시모가 남편은 그렇게 안타까운 듯 했습니다. 처량한 표정을 하는 노인을 보는 남편의 표정에 김 씨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시모에게 갖은 시집살이를 당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 엄마만 안쓰러운 남편이었습니다. 회사 그만둘까 싶네. 밥을 먹다 말고 남편이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 동료가 어떻고 회사 시스템에 어쩌고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연금 나오는 거 받으면 못 살려나. 연금이라고 해봤자 얼마 나오지도 않을 텐데 그걸로 남은 수십 년을 까먹기만 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더니 남편은 무척 서운해했습니다. 내가 평생 돈만 벌었는데. 남편도 당장 일을 그만두면 곤란하다는 걸 모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때려치지 않고 웃만 띄워본 것이겠죠. 그리고 그런 남편을 시어머니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김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식이 걱정된다면 집을 사달라고 그렇게 조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시모의 집을 장만해 준 것도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이 내 집도 없으면 무시당한다 어쩐다 하며 김 씨의 남편을 설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월급쟁이였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에 일을 그만둬 버리면 어떻게 시모를 건사하고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당신은? 뭐를? 나 일 그만두는 거 말이야. 난 걱정되지? 그럼 우리 벌이가 없잖아.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었고 시모는 화를 냈습니다. 너는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집에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평생 살았잖냐. 그런데 어떻게 바깥일 하는 남편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한참을 설교를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김 씨는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팽팽 노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퇴직한다는 소리는 쏙 들어갔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김 씨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 생활비 전부 우리가 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워. 무슨 말이야? 내가 일 그만둔다고 해서 그러는 거야? 아, 안 그만둔다니까. 안 그만두더라도 말이야. 이제는 아가씨랑 도련님이랑 같이 생활비 분담해서 드리자. 그러자 남편이 언성을 높이며 대꾸했습니다. 그것들이 돈 내기 싫어서 부모랑 인연 끄는 건데 어떻게 생활비를 나누자 그래? 그리고 어머니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말만 들어보면 우리는 참 여유가 넘치는 줄 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불안했습니다. 80이 넘었지만 보통 70대보다도 정정한 시모였습니다. 그리고 참 가난한 시부모였죠. 시어머니는 통장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있는 꼴을 못 보는 성격이었습니다. 자식이 주는 돈으로만 지내서 그런지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점심을 먹겠다며 김 씨의 집으로 말없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아범은 어디 갔어? 네, 약속 있어서 나갔어요. 오전에 모임에 갔다가 날도 추운데 수제비 한 그릇 먹고 싶어서 왔다.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바깥 활동을 하는 시모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작정 찾아오는 것은 일상적이어서 놀랍지도 않았죠. 김 씨는 시어머니에게 수제비를 끓여주고는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둘만 사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쓸고 닦았습니다. 남편의 유별나게 깔끔한 성격 때문에 김 씨도 버릇이 되었습니다. 장식장을 걸레로 닦고 있는데 문득 억울했습니다. 이래놓고는 전업주부는 집에서 할 일도 없이 노는 것 아니냐는 시모와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아침, 점심 준비도 해야 하고 가끔은 시집에 가서 반찬도 해야 하고 청소 빨래는 항상 기본이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아도 김 씨의 개인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드시고 가세요? 김 씨가 묻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조금 있다가 보일러 기사 오기로 했어. 보일러 아직 안 바꾸셨어요? 됐다 안 됐다 하네. 김 씨는 황당했습니다. 재작년부터 계속 보일러가 말썽이라고 바꿔야겠다고 해서 50만 원을 2번이나 줬었는데 그 돈은 주머니로 들어가고 정작 보일러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바꿔야 해. 어제는 엄청 춥더라고. 아, 네. 근데 50만 원이라던데 현금이 없네. 아, 저도 현금은 그만큼 없는데요. 그럼 너 카드 좀 빌려줘 봐라. 카드 결제도 된대. 결국엔 또다시 보일러 교체 비용을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김 씨는 눈물을 머금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정말로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보일러가 고장났다면 지내기 힘들 것이었습니다. 돈은 아깝고 시모는 밉지만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그 돈까지 아낄 순 없었습니다. 보일러 교체 값은 50만 원대가 나왔고 다음 날 다시 카드는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카드값이 나온 것을 보니 시어머니가 그 카드로 보일러만 교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남편에게 가서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53만 원 이거 어디다 쓰신 거예요? 아, 그거 필요한 게 있어서 좀 썼다. 화장품 가게 같은데. 맞아요? 김 씨가 묻자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화장품 가게에서 이것저것 사느라 53만 원을 썼다며 말이죠. 그리고는 이미 쓴 걸 어쩔 거냐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황당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시모에게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집도 사주는 아들인데 그깟 화장품 값 몇 푼이 아까울 리는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가 생각해보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시모 성격을 보면 100살이 아니라 110세까지도 거뜬해 보였죠.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위가 좋지 않아서 병원을 몇 번 드나든 적이 있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김 씨도 수시로 드나들며 죽을 챙겨줘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와야 될 것 같아. 남편이 하는 얘기가 오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남편 혼자 생각만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시부가 돌아가신 뒤로는 은근슬에 그런 내색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으니 말이죠.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돈돈거렸잖아. 어머니 사시는 집 팔면 되지.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이미 2년 전에 시어머니가 그 집으로 대출을 받아서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팔아봤자 얼마 나오지도 않을 것이었고,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를 남은 평생 모실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김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연히 아들 며느리가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지. 어머니 지금 83이야. 나보고 이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당신이 뭘 했다고 그래? 뭐? 애들도 없고. 사실 집에서 노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집에서 어머니랑 오순도순 시간도 보내고 하면 얼마나 좋아?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몇 끼 새 밥이 아니면 먹지 않았고, 먹었던 반찬도 2번 먹지 않았습니다. 와이셔츠는 아침마다 다림질을 하고 집안에 먼지 한 톨 있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남편보다 김 씨가 더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러니 까탈스러운 성격을 맞추기 위해 김 씨는 시집에 가도 쉬지 않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 김 씨를 보고는 또다시 할 일 없는 전업주부라며 비하하는 남편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이런 남자랑 산 내가 참으로 등신 같았습니다. 그렇게 오순도순 살고 싶으면 네 엄마랑 둘이 그렇게 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당신이 어머님 댁에 가서 모셔. 머릿속에 떠오른 말보다 순화된 표현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기분이 상한 듯 했죠.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당신 얼마나 챙겼어. 그리고 나도 살면서 다른 부탁한 적이 있어. 늙은 부모 말년에 좀 모시고 살자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 어머니가 벌써 83이야. 그러고는 시어머니가 연을 끄는 둘째 며느리보다 김 씨를 더 좋아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2번 좋아했다가는 김 씨가 먼저 병이라도 걸릴 것 같았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이니 말이죠. 아니 당신 왜 그렇게 사람이 차가워?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랑 여태 산 내가 불쌍하다. 갖은 말로 김 씨를 못된 며느리, 못된 아내를 만드는 남편. 그 말을 듣자 김 씨도 남편에게 남아있는 일말의 정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돈 벌어오는 것은 자신이니 평생 시모와 자신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라는 남편의 말에 치가 떨렸습니다.
당신 평생 먹여 살린 남편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야? 마지막 말은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그럼 여태껏 김 씨가 해온 것은 무엇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한 만행들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죠. 이 가정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적어도 남편 덕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남편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김 씨가 뜻을 굽히지 않으니 남편도 김 씨에게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저녁 9시가 넘은 시각.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밖에 눈이 오는지 어깨에 눈이 조금 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창문이 흔들리는데 갑자기 너무 무섭잖냐? 태풍이 불지도 않는데 아파트 창이 어떻게 무섭도록 흔들릴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전 뭐가 무섭다는 말은 한 적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속된 말로는 호랑이도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마음이 아픈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모자를 모른 척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심중도 알 것 같고 남편이 매일같이 시위하듯 굴어도 끝까지 모른 척 했습니다. 여태껏 모든 걸 다 남편에게 져주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마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생길이 뻔했고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건 영원히 김 씨뿐일 것임을 잘 알고 이었습니다. 한동안은 시모와의 합가에 대해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스트레스성 위염 때문에 병원에 다녔습니다.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위 때문에 병원에 다닐 땐 김 씨를 시켜서 매일같이 죽을 쓰러 오가게 하던 남편은 아내가 위염으로 고생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에 질려버렸습니다. 어머니 모셔올 거야. 남편은 김 씨가 그래도 뜻을 바꾸지 않자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싫다고 하면 나도 확 회사 그만둬 버릴 거야.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는 모습에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종종 퇴사하고 싶다는 말은 했지만 이번에는 협박의 수단으로 쓰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일 그만두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 돈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니 시모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늘 가장 대접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책임감이라고는 없어 보였습니다. 아, 당신이야 평생 살림했으니 내 고충을 알아? 남편과 냉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모의 호출에 잠시 시집에 다녀왔습니다. 반찬에다가 주고 소파도 옮겨주고 왔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참, 회사에 나가면 매달 눈에 보이는 결과가 통장에 찍히지만 집안일이라는 건 아무리 해도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해도 티가 안 나고 안 하면 무지 눈에 띄는 것이 주부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남편만은 알아줘야 했습니다. 나가서 돈 벌어오겠다고 해도 내조나 하라며 들어앉혔던 것이 남편과 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만 대단하고 김 씨는 보잘것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도 더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신 퇴직하고 싶으면 해. 김 씨의 말에 남편이 인상을 풀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도 모시고 오려면 모시고 오고. 어차피 말 안 해도 모시고 오겠지만 어쩐 일이야? 당신이 그렇게 일하는 거 힘들다고 하니까 일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 살림하면서 뭐 살림? 대신 이제는 내가 나가서 돈 벌게. 나가서 돈 벌어봐야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거 아니야. 안 그래? 참나. 일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김 씨도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지 멀쩡하고 젊은데 무슨 일이든 못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벌어오는 정도는 자신이 벌어도 벌 수 있을 것 같았죠. 남편은 안 그래도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겠다. 아내의 버릇도 고쳐주고 싶으니 냉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에 시모까지 데리고 오면 남편이 꿈에도 그리던 생활일 듯 했죠. 그럼 이제 당신이 전업주부 하는 거고, 내가 바깥에서 일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김 씨와 남편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어디 한번 해봐라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 남편은 시모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전문적인 일을 하지 못할 뿐이지 김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았습니다. 식당 일도 있었고 청소 일도 있었지만 김 씨는 아는 사람을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요리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해온 요리이지만 돈 받고 하는 일이라 느낌이 사뭇 달랐고 보람차기까지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서서 해야 하는 일이기에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않고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집에서 늘 하던 일인데 밖에서라고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일하는 동안은 시모나 남편을 안 봐도 되고 표 안 나는 집안일 하며 무시당할 일도 없으니 김 씨는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남편은 빈둥빈둥 놀고 있었습니다. 야, 쉬니까 편하네. 남편이 김 씨 들으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내내 쉬었는지 집안은 무척 어수선했습니다. 당신은 매일 집에서 이러고 지낸 거야? 김 씨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대꾸했습니다. 밥은? 그러자 남편이 아닌 시모가 일어났습니다. 아범이 밥을 어떻게 차리냐? 그러더니 부엌으로 들어가서 부스럭 거리다가 김 씨를 불렀습니다. 이것 좀 썰어봐라. 자연스럽게 김 씨에게 시키려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하고 들어와서 조금 피곤하네요. 아범 시키세요. 그러자 시어머니 코에서 콧김이 훅훅 뿜어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김 씨는 시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남편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든 안 하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김 씨는 이제 전업주부가 아니었으니 그건 김 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더러운 건 지켜보질 못하는 남편이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를 안 하면 출근을 못한다고 하니 빨래도 돌렸죠. 진작에 이렇게 뻔뻔하게 살 걸 그랬습니다. 뭐 한다고 그 오랜 세월 눈치를 보고 살았나 모르겠습니다. 제 팔자 제가 꼰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졌는지 시모가 윽박을 질렀습니다. 따로 살 때도 김 씨가 반찬을 해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뭘 차려내려니 힘들 수밖에 없었겠죠. 안 되겠다. 이제 네가 해라. 이게 무슨 장난질이야? 그럼 돈은 누가 버나요? 아범 보고 회사 나가라 그래? 에이, 어떻게 그래요? 아범도 집에서 쉬는 게 좋다잖아요. 누가 벌면 어때요? 어머님이랑 아범이랑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원래 주부라는 게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까지 푼돈 좀 벌어온다고 유세냐? 네가 그런다고 아범만큼 벌어? 월급 얼마 차이도 안 나요. 그리고 어머님은 바깥 일도 안 해보시고 어떻게 아세요? 제가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잖아요, 아범은. 그럼 아범은 제가 바깥 일 잘할 수 있게 살림을 잘해야겠죠? 당신 말 다 했어. 응, 다 했네. 저 그럼 출근해 볼게요. 그러고는 나와버렸습니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나오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차라리 이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가 수십 년 해오던 일을 2달도 안 하고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다시 직장 알아볼게. 왜 굳이? 그러면 살림은 누가 해? 아, 당신이 다시 해야지. 남자가 무슨 가정주부를 해? 처음엔 좋다더니 금세 말을 바꾸는 남편을 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당신도 원하면 나가서 일해. 나는 일 그만둘 생각 없고. 그러면 집안일도 반씩하면 되겠네. 시위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며느리 밥 차려주는 시어머니 안쓰럽지도 않냐? 그러게. 아들 잘못 낳아서 80 넘어서 며느리 밥 차려주시니까 좀 슬프긴 하다. 뭐야? 사람이 왜 이렇게 못됐어? 우리 가족 평생 먹여 살린 남편한테 진짜 이래도 돼? 아니, 그래서 나머지 인생은 내가 먹여 살리겠다고 해도 그래?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해? 당장 내 말대로 해. 어머니 요즘 편찮으시다고 하는데 더 이상 고생시키지 마. 참나? 당신도 징글징글하다. 이제는 시어머니 병수발 들라는 거야? 당신은 왜 이렇게 삐딱한 거야? 내 부모면 당신 부모나 마찬가지 아니야?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도 당신이 그렇게 했었나? 그러자 입을 다무는 남편에게 김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참을 만큼 참고 살았어. 당신이야말로 나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부모가 안쓰러우면 나랑 살지 말고 어머님이랑 둘이 오붓하게 살아. 참나. 그러라면 내가 못 그럴 줄 알고? 당신이 나가 살아. 내가 왜? 당신이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야지. 이 집은 내 몫이야. 재산이라고는 별로 되지도 않고 딱 집이 2개니까 가르고 말고 할 것도 없네. 아니, 그게 말이 돼? 금액이 다르잖아. 그 집의 대출이. 그 대출 당신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받아서 쓰신 거야. 그건 당신이 책임져야지. 그러자 할 말을 잃었는지 입만 뻐끔댔습니다. 짐 싸서 빨리 나가줘. 당연히 남편은 금방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견디다 못한 시모가 집으로 먼저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모만 방치할 사람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반년 뒤에 김 씨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집을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남편이 김 씨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 혼자 어머니 모시고 돈도 벌고 집안 살림까지 다 어떻게 하냐. 어머니 자꾸 아프다고 그러시는데. 당신 어머니를 왜 나한테 그래? 아니, 부부가 뭐야.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김 씨는 남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견뎌왔던 세월도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 미래라도 바꿀 생각이었습니다. 김 씨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살아야 했지만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내 집이 있고 건강하니 내 한 몸 정도는 건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후회에 눈물을 흘렸지만 김 씨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